화재나 폭우, 폭설, 지진 등 의외로 재난 상황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요, 잦은 지진으로 대피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흔한데요. 자, 고양이와 안전하게 대피하는 요령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떨 땐 고양이를 집에 두는 것이 안전하고요. 또 어떨 땐 데리고 대피하는 것이 고양이에게 안전할까요? 자, 만약 고양이를 집에 두고 대피한다면요,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재난 시 나의 안전과 고양이 안전을 위해 어떤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떤 것을 준비하는지 재난에 대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요, 일본에 계신 구독자님께 DM을 받았는데요, 지진으로 고양이와 대피를 해야 하는데 필요한 준비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간 우리는요, 비교적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어서 각종 재난 상황에서 준비나 대피 요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재난 대응 지침이 있기는 한데요, 소유자인 국민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지우고 있고요, 또 행동 요령도 부처마다 제각각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은요, 반려동물 소유자는요,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은요, 행정부가 운영 중인 국민재난 안전 포털의 비상대처 요령, 재난대피소 지침에 따르면은요, 시각장애 안 되는 이외의 반려동물은요, 대피소에 갈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 비교적 잦은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2013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동반 피난의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반려동물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피설에 함께 이동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때요, 아직 우리의 동물복지 관련법은요, 나가야 할 길이 조금 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대피 장소나 방법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우리 집사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최선의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물질적, 심리적 준비를 미리 해둬야만 합니다. 자, 우선 재난 상황 시 각 재난별로 고양이를 집에 두고 잠시 몸을 피했다 돌아와야 할 상황인지, 혹은 지진이나 홍수, 화재와 같이 고양이와 함께 긴급히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 첫째로 먼저 고양이를 집에 두고 탈출해야 할 상황에서 준비할 것들은요, 화재나 지진과 같이 위급한 상황이 아닌 단수나 단전 같은 집은 무사할 만한 상황이라면은요, 그리고 3, 4일 이내 다시 여러분이 집에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은요, 일단 여러분만 먼저 피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피시설이요, 동물의 동반이 불가능하고요, 또한 대피시설 자체가요, 고양이에게는 그리 안전한 장소는 절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양이에게는요, 급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요, 집이 더 안전한 장소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양이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보호자인 여러분 본인이 먼저 안전한다는 것 역시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선 대피 전에요, 충분한 사료와 물을 여기저기 놓아주셔야만 합니다. 2, 3일 정도 후에 돌아올 수도 있고요, 혹은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고양이 홀로 집에서 지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안 여기저기에 충분한 물을 떠놓으시고요, 수도는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틀어놓는 것으로 대체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목걸이를 착용시켜 주시고요, 분실에 대비하여 마이크로칩 역시 꼭 삽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은요, 갤럭시 태그와 같은 위치 추적이 가능한 디바이스도 목에 걸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집 문 앞에는요, 나중에 구조에 대비하여 반려동물이 아직 안에 있어요, 고양이 한 마리, 이런 문구가 적힌 스티커나 종이를 프린트해서 입구에 붙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구조대가 나중에 와서 집에 누가 남아있는 확인할 때 문을 함부로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고양이와 함께 대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상황이 많이 급박해서 함께 대피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선 고양이 생존 가방을 준비해 봅니다. 고양이 생존 가방에 필요한 구비품은요, 고양이가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항불안제, 그리고 평소 먹던 약이 있다면 역시 일주일간 먹을 약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또한 최소한 5일간 먹을 사료와 물 1리터 정도가 필요하고요, 연락처가 적힌 예비 목걸이와 리드줄, 그리고 다목적 덕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이 다목적 덕테이프는요, 일본에서는요, 의외로 대피할 때 많은 부분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밥그릇과 물그릇이 필요하고요, 배변 패드와 고양이의 사진과 광견병을 포함한 접종 기록 카드 역시 생존 가방에 준비해 놓습니다. 또한 고양이용 외출, 여행용 일회용 화장실과 배설물 처리 도구들, 타월, 세탁망 등도 생존 가방에 넣어놓으면 도움이 되는 물품들입니다. 고양이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는요, 어깨에 멜 수 있는 캔넬 혹은 배낭 형태의 이동 가방에 넣어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 가방 안에는요, 얇은 담요 한 장을 꼭 깔아둡니다. 대피간에는요, 고양이에게 이름과 연락처가 달린 목줄을 반드시 채우고요, 하네스 역시 채워놓습니다. 또한 분실에 대비하여 마이크로칩을 미리미리 고양이 몸에 삽입해 놓습니다. 이동장의 바깥에는요, 이동장 안에 있는 고양이의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한 정보 카드를 붙여두시고요, 여기에는요, 고양이의 이름,
종류, 암수, 중성화 여부, 여러분의 이름과 연락처, 접종의 유무, 또 담당 수의사 연락처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어서 혹시 모를 이동이나 격리, 검역 등의 정부의 통제와 안내에 잘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해 둡니다. 미리 대피할 것 리스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대피소가 있다면 알아두시고요. 안 된다면요, 인근의 친구나 친인척의 집 등을 미리 리스트업 해 놓으시고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요, 고양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게 부탁을 내렸습니다. 혹은 고양이만 맡길 수 있어도 좋습니다. 그때그때 상황마다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곳을 확보해 놓은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 상황이 안 좋다면요, 한동안은 차 안에서 지내는 건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재난 상황이요, 어느 정도 상황이 수습되어 대피시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차 안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홍수나 화재와 같은 도심령 재해상이 아니라면요, 차 안이 의외로 안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와 이동 전에는요, 혼란스러운 상황의 변화나 소음, 이동 자체가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게 되므로 미리 항불안제를 하나를 먹여둡니다. 고양이가 흥분하여 이동장에 안 들어가려 한다면요, 세탁망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잡아서 세탁망 채로 고양이 이동장에 넣어줍니다. 고양이 생존 가방을 이동장에 부착하고요. 이동장에는요, 고양이의 정보카드 역시 붙여놓습니다. 이동간에는요, 이동장을 어깨에 메거나 배낭형 이동장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양손의 자유를 확보하시고요. 재난의 절차나 통제에 잘 따르며 최대한 정부의 지침에 빠르게 따릅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장소라면요, 물도, 밥도, 용변도 모두 케이지 안에서 시켜야만 합니다. 절대 밖으로 꺼내셔서는 안 됩니다. 재난이나 재해가 많은 이웃나라 일본은요, 화산의 분화나 지진 등의 큰 재난 뒤에 생각보다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한다 그럽니다. 그때마다 곧바로 동물구조센터가 설치되고요, 미아가 된 동물을 구조하는 각종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게 된다 그럽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수의사들도 동참을 하게 되고요, 구조된 강아지와 고양이를 치료하고 다시 주인을 찾아 인계를 해준다 그럽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큰 재해가 발생한다면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고양이를 혹시나 잃어버리더라도 피치 못해 같이 대피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목걸이나 마이크로칩, 그리고 가능하다면은요, 갤럭시 태그와 같은 위치 추정용 디바이스를 꼭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요, 고양이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요, 보호자인 집사 여러분 본인이 우선 무사히 한다는 건 역시 꼭 기억하시는 것이 옳 듯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여러 재난 상황에서 고양이와 함께 대피하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체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